자, 제2절 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죄입니다. 자, 노트를 보죠. 자, 노트를 보시면 자, 신용훼손죄가 있고 업무 방해죄가 있고 컴퓨터 업무 방해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매 입찰 방해죄가 있는데 이 네 개의 죄는 모두 다 추상적 위헌범이고 미수가 없어요. 자, 그럼 다시 교재를 와서 보시면 자, 보호법을 읽어보시고 모두 다 추상적 위헌범이다. 미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구성요건이 좀 중요한데요. 자,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경매입찰방해죄, 컴퓨터는 일단 약간 특이하니까 일단 여기서 이제 무시해도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공연성이라고 하는 것을 유효하지 않습니다. X, X, X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밑에 조문 나와 있는데 여기 보세요. 공연이란 말이 없죠. 그래서 이 313조를 공연이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위계로서 하면 틀려요. 공연성을 요하지 않는다.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만 적용됩니다. 자, 두 번째, 허위사실 유포인데요. 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은 경매입찰방해죄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자, 밑에 조문 나와 있죠?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여기 보면 허위사실 유포죠?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위계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훼손죄는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에요. 위력 X. 그래서 밑에 보면 자, 신용훼손죄 보세요. 위계 있죠? 그 다음에 위력 없습니다. X. 그러나 업무방해죄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입찰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는 없는데 나머지 두 가지는 다 있습니다. 자, 됐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신용은 두 가지가 있고 업무는 세 가지가 있고 경매입찰방해죄는 마지막 두 가지가 있고. 자, 그럼 문제 냅니다. 이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경매입찰방해죄의 공통된 행위태양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위계다, 위계. 그렇죠? 위계는 세 가지 모두 다 구성요건 요소가 된다는 것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됐고. 자, 밑에 이제 신용훼손죄를 가보죠. 자,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허위에다가 빨간색 동그라미. 진실 있어요? 진실한 사실 없어요. 그리고 위계라고 했습니다. 위력 없다고 했고요. 그리고 신용훼손죄는 친고죄든 반의사불벌죄든 아닙니다. 소추 조건이 없습니다. 자, 밑에 도표 가보죠. 자, 보호 정도 됐고요. 보호법익 됐고요. 공연성 말씀드렸죠? 이건 있는데 이건 없다. 진실을 알린 경우 명예훼손죄는 307조 1항이 되죠? 그런데 신용훼손죄는 진실을 알린 경우는 구성요건 요소가 아닙니다.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사자 보죠. 사자. 명예훼손죄 있죠? 근데 사자 신용훼손죄 없습니다. 불가버립니다. 소추조건 명예훼손죄 있죠? 그러나 신용훼손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점, 특히 이 마지막 거 X, X, X라고 하는 걸 주의해 두시고요. 자, 올라가서 성격 보시면 자, 신용훼손죄는 경제적 측면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이거 안 봤네요. 여기 보시면 요 사실을 유포하는 거죠. 사실이 뭔지는 명예훼손죄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유포하는 것이라서 의견을 유포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 나의 개인적인 견해, 개인적인 가치 판단 이것은 사실이라고 하지 않죠. 다 뒤에 판에 나올 겁니다. X. 자, 신용입니다. 신용이 뭘까요? 지불 능력과 지불 의사를 말합니다. 예를 보죠. 자, 많은 사람 앞에서 을은 파산자다.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파산자가 무슨 말입니까? 지불 능력과 지불 의사를 말하잖아요. 그쵸? 야, 자한테 돈 빌려주지 마라. 자, 돈 못 갚어. 자, 돈 떼먹을 거야. 이렇게 말했다면 이 사람의 지불 능력, 지불 의사를 손상시킨 것이죠. 그래서 신용훼손죄가 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원래 이 사람은 파산자가 아닌데, 그쵸? 자, 을은 사업에 실패했다. 사업에 실패하지 않았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돈 빌려줘도 갚을 수가 없다라고 헛소리 하고 다녔을 때 역시 이 을에 대한 지불 능력과 지불 의사를 손상시킨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신용훼손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판례 보면 야, 저 가게 가지 마라. 저 가게 진짜 비싸게 팔어. 유달리 비싸다. 참 비싸다. 그죠? 비싸다. 비싸다고만 얘기했지. 저 가게가 지불능력, 지불의사가 떨어진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신용훼손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행위를 보죠. 허위사실 유포라 그랬죠? 허위만 됩니다. 허위만. 그래서 진실한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또 사실이라고 했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은 과거나 현재를 말하는데 예외적으로 미래의 사실도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것도 된다라고 제가 명예훼손죄 때 말씀드렸어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이나 가치 판단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을 얘기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관련된 판례 밑에 나올 겁니다. 자, 유포입니다. 유포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법조문에는 공연이란 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연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됐고, 자, 위계라는 말을 아실 거고요. 기소시기는 추상적 용법입니다. 됐습니다. 자, 밑에 판례 갑니다. 자, 밑에 판례를 가보면 여기 꺽쇠 1번에 나와 있죠. 허위 사실 유포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사실이란 과거나 현재의 사실을 말한다. 장래 사실도 입증이 가능하면 이것도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사실을 거짓으로 유포했을 때 죄가 되는 것이므로 따라서 사실이 아닌 단순한 의견이라든지 가치 판단은 사실을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 취지하에서 판결요지 판례를 봅니다. 자, 이 판례는 총론에 나오는 판례죠. 자, 봅니다. 피해자 승낙 부분에서 나올 겁니다. 을려는 8년 전부터 남편 없이 세 자녀를 데리고 많은 개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꾸려왔다. 자, 개원들이 개불입금 상황이 원활하지 못하여 감녀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아파트와 가지도구 일체를 감녀에게 담보로 맡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못 갚으니까, 그쵸? 이 돈을 못 갚으니까 이 채권자인 감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쵸? 개운여권 내가 일체를 인수받아 운영하기로 마음먹는 거지. 돈 못 갚으니까, 그쵸? 그래서 개원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을려는 집도 없고 남편도 없는 과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 집도 없고 남편도 없는 과부라고 했을까? 왜 집도 없다고 했을까? 집 지금 나한테 담보 잡혔잖아, 그쵸? 집 나한테 담보 잡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고, 남편도 없고 과부라는 것은 진짜 사실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것은 사실, 진실을 얘기한 겁니다. 진실을 얘기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개불입금을 모아서 도망간다 하더라도 어느 한 사람 도와줄 수 없는 알몸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예요? 도와줄 수 없는 알몸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견해죠. 개인적인 견해예요.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또는 이 사람의 가치 판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개인적인 견해나 뭐 가치 판단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에 불과하지 사실을 얘기한 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을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허위 사실을 얘기한 바가 없죠. 사실도 진실을 얘기한 거지 허위 사실을 얘기한 바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신용훼손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판결요지를 보시면 집도 없고 남편도 없는 과부다라고 말한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닌 거지. 진실한 거지. 그렇죠? 그 다음 개불입금을 모아서 도망가더라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취지. 이 취지는 뭐지? 이 취지는 이 사람의 의견이나 평가를 말한 거지. 사실을 말한 게 아니지. 그쵸?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는 결국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훼손죄는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럼 업무방해죄는 될 거냐? 그 꺽쇠 3번이 바로 총론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자, 개주를 업무를 대행하는 데 있어서 이 개주가 이를 승인했다는 거야. 승인했다는 거지. 묵인했다는 거지. 이게 왜 승인 묵인으로 나온지를 알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잖아. 자, 이 을려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아파트와 가지도구 일체를 감녀에게 담보로 맡겼다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담보라는 게 뭐예요? 담보라는 게 내가 돈을 빌려 쓰는데 담보를 맡기잖아요. 그럼 내가 돈을 못 갚게 되면 이 아파트와 가지도구 일체는 경매로 넘어가서 처분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묵시적인
명시적이나 묵시적인 합의가 있는 거예요. 그치?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유지는 승인했다, 묵인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심지어는 여기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계주 운영권까지 일체를 운영하기로 이것도 일체로 넘긴다는 부분도 이면계약이 있는가 봐요. 그치? 아파트뿐만 아니라 개 운영권까지 넘긴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해자가 승인했거나 묵시적 합의를 했거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결국 이 말은 뭐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업무방해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결국은 꺽쇠 2번에서는 신용훼손죄가 안 되는 거고 꺽쇠 3번에서는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 거고 그래서 무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퀵 서비스 가볼까요? 자, 꺽쇠 1번에서 신용이라는 개념 정의를 하고 있죠. 지급 능력이라든지 지급 의사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 돈을 빌려줬는데 돈 못 갚으면 지급 능력, 그렇죠? 돈 떼먹잖아요, 그렇죠? 돈 떼먹는단 말입니다. 지급 능력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지급할 리스도 없고 그럼 빌려가지 말아야지, 그렇죠? 근데 빌려간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뭐라 했냐면 퀵 서비스 얘긴데요. 야, 저 가게 가지 마라. 저 가게는 참 불친절해. 배달도 제때제때 지연돼 라고 말을 했다면, 그래서 피해자 운영이 퀵 서비스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게 해야 했다면 그 사람의 신뢰를, 지급 능력이나 지급 의사에 대한 신뢰를 해친 것이냐. 불친절하다, 배달 지연된다고 했지 자한테 돈 빌려주면 돈 떼먹는다 이런 얘기 하는 바가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신용을 훼손한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안 된다? 신용훼손죄가 되지를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런 취지입니다. 굳이 답을 찾자면 업무방해죄는 될 수 있습니다. 퀵서비스 업무방해죄는 될 수는 있지만 업무방해죄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용훼손죄가 안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자, 이건 어떨까요? 조은행 본점 사건인데 이 사실관계 한번 보죠. 갑은 조은행 본점 앞으로 의리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수락 지점장인 병이 3천만원 연체 이자를 대납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편지 내용은 거짓입니다. 실제로 대납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허위사실이죠? 허위사실입니다. 허위사실, 그러면 신용훼손죄 행위태양이 두 가지라 했잖아요. 자, 다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면 지금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문이 허위사실 유포,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위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은은행 본점 사건 그 사실관계를 읽어봤을 때 허위사실 유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위계에 의한 신용훼손죄가 되겠습니까? 이거 두 개 중에 뭡니까? 자, 보세요. 자, 분명히 사실관계를 읽어보면 실제로는 대납한 적이 없었다 했으니까 허위 같죠. 허위입니다. 그쵸? 허위죠. 이 내용은 허위입니다. 근데 문제는 조은은행 본점 앞으로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 조은은행입니다. 조은은행의 수락 지점장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점 앞으로 편지 한 통이 왔는데 본사에서 이 편지를 읽고 이것을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닙니까? 본점은 전파성이 있습니까?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전파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포라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허위는 맞는데 허위사실 유포에서 유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파성이 없어서.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을 때 허위는 맞는데, 허위사실을 맞는데 유포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신용훼손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나? 이게 위계라는 거예요. 위계. 응? 실제로는 대납한 적이 없었다. 근데 대납한 적이 있었다라고 거짓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므로, 즉 조은은행 본사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므로 위계를 썼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제목이 뭐다? 위계를 썼다라고 하는 거지. 이 사실관계를 그대로 주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신용훼손죄다. 그럼 틀려요. 그게 한 문제입니다. 자, 주관적 요건. 당연히 고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 고의는 미필적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미필적이면 되는 거죠? 됩니다. 근데 허위라는 구성 요건에서는 적극적 인식을 요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노트에 나와 있어요. 노트를 펴보시면 여기 신용훼손죄는 행위태양이 두 가지죠. 허위사실 유포, 위계인데
신용훼손죄 자체를 놓고 보게 되면 미필적 인식이면 족합니다. 근데 그 구성요건 요소 중에 하나인 허위사실 유포에서 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닌다는 이 허위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적 인식을 요한다는 것이 판례라고요. 다시 보시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출제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예훼손죄의 관계인데, 당연히 허위 사실 유포했다면 신용훼손죄가 되고요. 자, 진실을 얘기했다면, 진실을 얘기해서 이 두 가지 명예와 신용을 둘 다 훼손했다면 어차피 신용훼손죄는 구성요건 요소가 없잖아요. 이건 죄가 안 되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이때는 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만 될 뿐이다 고 하는 것인데, 여기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